안녕하세요. 이내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 방식을 보이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언제 나타났고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많이 들어보셨죠? 사주를 보러 간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는 날 아침에 취직해서 이제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잠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주를 봤는데 네가 지금 취직한 그 회사가 네하고 그렇게 안 맞단다. 그래도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영 찝찝을 하죠. 자,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찝찝한 것을 갖고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만약에 사주를 완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사주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어떤 사주라는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주를 만든 존재가 신이라면 결국에는 신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 바로 서양의 중세입니다. 모든 게 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신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왕도 왕의 권한도 신이 준 겁니다.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결국에는 이 시대는 모든 존재, 모든 어떤 지위, 모든 국가 형태가 모두 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국가나 정부 체계를 바꿔서는 안 되죠. 거기서 적응을 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가 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의 뜻이었던 왕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신이 만든 세계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이 만든 어떤 신중심의 세계가 무너지고부터 그러면 이 사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게 사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직후부터 수많은 사회 사상들, 즉 사회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고 저런 게 더 바람직하다 라는 사상들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이라고 하면 프랑스 시민혁명 직후에 국민의회가 있고 그 국민의회 안에 위원회 정도 되는 곳에서 처음으로 사회사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사용됐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 신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어떤 사상적 배경이 나타나면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처음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만들어져 왔는가라고 하면 헤겔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헤겔은요, 현실과 어떤 인간의 희망, 즉 사고, 의식, 이것은 끊임없이 변정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회를 희망을 하면서 의식을 갖게 되면 그러한 의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즉 현실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교정되고 또 그것을 현실에 실현시키고 또 과정에서 의식의 오류가 수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완전한 사회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이 헤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러한 해결의 어떤 형태가 변형이 돼서 사회주의 마르크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객관적인 의식의 객관적인 실체 이것이 뭔가 즉 사회를 보는 의식의 객관적인 실체가 뭔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논문으로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점차 체계화되고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195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 60년대 이후죠. 60년대 말 이후가 되면서 이 인간은 개개인마다 사고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인간 개개인이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라는 사고는 허상일 뿐이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전부 진리가 다르므로 사회 전체가 어때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고체계, 사회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주장되게 돼서 이때부터 이데올로기가 끝났다. 이데올로기는 아무 의미 없다 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풍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차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다니엘 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체계, 즉 사회사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과 개인, 부분과 부분의 어떤 자유로운 사고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많이 등장하고 다니엘 벨의 그 이데올로기의 조언이라는 근데 이데올로기가 끝난 사회라는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사회 사상이고 이데올로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은 이데올로기가 끝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작용을 하는가?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전적인 그야말로 고전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변화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세력들이 너무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유를 얘기하기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데올로기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데올로기는요 상품화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형태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전개되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데올로기 개념의 상품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지금 오늘 이렇게 샀다가 한 2, 3년 안에 바꿀 수도 있고 또 1년 정도 지나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왜 바꾸게 될까요? 그것이 더 이상 인터넷을 할 수 없고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바꾸는 걸까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걸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마치 사회사상, 사회에 대한 생각, 사회사상을 어떤 개인이 갖고 있듯이 어떤 상품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사회사상이 이제는 상품으로 대체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과 모양의 어떤 전자기기, 사과 모양 상표의 어떤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살 때 실질적인 기능을 따져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는가 하면 그 사과 모양의 회사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어떤 감정적 어떤 만족감이 들고 어떠한 세계를 이렇게 꿈꿀 수 있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이 전자기기를 내놨을 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감정적 감상적 체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모르는 사람, 답답한 사람, 또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상적인 감정 상태와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러한 좀 거부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어떤 소비자한테 그러한 어떤 감정적, 분위기적 이상형을 만들어 둔다면 오히려 그 소비자가 그 회사를 대변해서 광고해주는 이러한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 말했던 시뮬라시옹이라는 겁니다. 그 영어로 치면 시뮬레이션이죠. 우리 머릿속에 그 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깔아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개인적인 통화나 인터넷과 같은 필요에 의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만 바꿔주면 그 물건을 다시 사게 되는, 다시 구매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사회사상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상품을 이렇게 사게 한다든가, 또 정치 파트에서는 이미지 정치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잘했느냐, 어떤 것을 못했느냐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떤 색깔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을 딱 떠올리도록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발전됐던 이러한 사회사상, 이데올로기 개념이 오늘날에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인들의 이미지 정치, 감정 정치 이런 것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오늘날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개별적인 이데올로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